다니시다가 이 식물 보시면 이 동네는 좀 골짜기가 깊은 그런 골짜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물은 터리풀입니다. 터리풀인데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살만하고 삶아서 데쳐놔도 나물 알 수가 있습니다. 누렇게 떠버려요, 데쳐놓으면. 그래서 어떤 나물인지 알 수가 있고, 꽃이 폈을 때 모습이 예전에 먼지 털이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터리풀이라고 부르는데, 뭐 특별한 맛은 없지만 나물로서 괜찮습니다. 물이 지어서 맛나고요. 어릴 때 올라오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밑에 잎들 보세요. 밑에 작은 잎들이 이렇게 총총총총 층을 이루면서 달리죠. 요 없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터리풀이에요. 저한테 문의종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나 모르겠는데, 쐐기풀가에 모시풀, 개모시풀이 있고요. 요거 이제 거북꼬리입니다. 요 꼬리 모양이, 거북이 꼬리 모양을 한다 해서 거북꼬리라고 부르는데, 다 나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따갑거나 막 가려움증을 느끼는 아주 엄청난 통증을 느끼잖아요. 쐐기풀. 그것도 어릴 때는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쏘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꿀풀과 같이 생겼지만 묵은 줄기를 보시면 원형입니다. 그래서 꿀풀가가 아니고 쐐기풀가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뱀 껍질 모양의 이런 모습을 하고 잎이 안 펴져 있고 죽순같이 생긴 것은 천남성이라고 알고 계시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기가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깻잎 같은, 줄기는 튼튼하고요, 무더기로 모여나는 이런 식물들 많이 보일 거예요. 모시풀 있잖아요. 떡해 먹는 모시풀. 이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쐐기풀가의 식물입니다. 쐐기풀가 식물이라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깻잎처럼 올라오는데 줄기는 튼튼하고 사각이지 않고 원형이다. 개모시풀, 좀깨잎나무, 모시풀, 쐐기풀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 다 나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럴 때는 성장하면 여기에 섬유질이 많아서 영광 쪽에서는 이걸로 모시떡 해 먹잖아요. 그 재료입니다. 개모시풀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꽃을 폈을 때 꽃을 보고 개모시풀인지 모시풀인지 좀깨잎나무인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 나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엉겅키 중에 큰 엉겅키입니다. 엉겅키가 있고 큰 엉겅키가 있는데, 큰 엉겅키는 2년초고요. 엉겅키는 다년초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 엉겅키 또 있죠. 그런 거 이제 구분하시고 채취하실 때 가시가 있으니까 맨손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엉겅키 종류들은 있으면 모두 뜯어다가 나물해 보십시오. 몸에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이거는 큰 엉겅키입니다. 골짜기 주변에서 또는 계곡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나비나물은 잎이 2장만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물은 여러 장이 있습니다. 4잎이 있는 것은, 4잎장씩 보이는 것은 네잎갈퀴. 그리고 이렇게 잎이 많잖아요. 광릉갈퀴입니다. 콩가식물이고 나비나물하고 같은 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하고 독이 없는 단나물에 속합니다.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니까요. 많이 채취하면 묵나물도 가능합니다. 콩가식물 나물들은 활량나물 그렇고요, 나비나물 그렇고요, 다 맛있는 나물이고요. 옆에 습한 계곡 쪽에는 비비추도 있습니다. 제가 은방울꽃하고 비교가 된다 그랬는데 뾰족해요 얘도. 하지만 이렇게 골이 많이 져 있습니다. 얘는 주걱비비추라고 알려져 있는 참비비추, 주걱비비추 이렇게 부르고요. 줄기 아래쪽에 붉은색 색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가 홈이 파져 있고요. 이런 것 기억하시면 되는데, 남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피치명이 아니고
잎이 두 장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양쪽으로 넓어지면서 잎이 좀 넓습니다. 좀 심장형에 가까운 하트형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비비추도 있고요. 또 심산 지역, 고산 지역에 자라는 1월 비비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이름을 설명해 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내려오는 이곳에는 보시면 원래 바디나물은 잎이 3장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이고 얘도 3장인데 여러 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잎자루가 하나예요. 여기 보면 여러 장 보이는데 잎자루가 하나고, 지리광활은 여기 잎맥을 따라서 붉은색 이 선이 안 생깁니다. 오직 갈라지는 요 부분에만, 여기 갈라지는 부분에만 생기고 여기 갈라지는 요런 부분에만 생기지, 이 잎맥을 따라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바디나물 누가 채취해서 드셨죠? 여기도 보면 같은 지역 1m도 안 되는 공간에 이쪽은 자주색 색이 많이 묻었고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서 나물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구분하시는 포인트가 되고요. 요 부분에만, 지리강화는 여기 갈라지는 여기 딱 꼭지점 부분에만 반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디나물 상당히 많죠. 여기도 바디나물 꽤 많은 양이 있습니다. 보시면 새로 올라오는 요런 어린 순만 채취해서 나물하시면 당뇨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는 기능성 나물이 바디나물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바디나물 엄청나게 많고요. 미나리 냉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몰라서 채취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나물인 줄 몰라서 채취를 안 하신 벌개 동굴입니다. 완전히 꽃밭이에요. 보라색 꽃이 원종 꽃입니다. 보라색의 꽃으로 피는 게 원종이고, 혓바닥에 점이 있고, 혓바닥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미세한 솜털이 보이죠? 점이 있고 솜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유심히 보시다가 색깔이 분홍색이라든가 흰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완전히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나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요. 굉장히 좋은 단나물에 속합니다. 깻잎 향이 억세지지 않고 데쳐 놓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 아주 풍미 좋은 나물입니다. 미나리 냉이가 꽃이 피면 이런 식으로 핍니다. 꽃이 폈을 때도 나물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꽃밭입니다. 꽃밭. 요거는 둥글레처럼 보이죠? 층층으로 폈고 좀 크잖아요. 요거는 큰 애기나리입니다. 큰 애기나리가 이런 식으로 피고요. 꽃의 수술 모양을 딱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큰 애기나리고요. 요거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쓴바귀 종류입니다. 쓴바귀 꽃 중에 가장 작은 꽃을 피우는 벌쓴바귀입니다. 꽃을 보시면 여기 다 커진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데, 보리뱅이 꽃을 보셨나요? 보리뱅이 꽃하고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좀쓴바귀라고 있는데 좀쓴바귀보다도 꽃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씩 피는 것이, 이렇게 하나씩 단독으로 피는 것이 벌쓴바귀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알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벌쓴바귀네요. 꽃의 모양이 보리뱅이 꽃하고 비슷하게 핍니다. 꽃이 아주 좀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쓴바귀하고 다르게 꽃을 안 보고도 잎이 단독으로 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가능한 벌쓴바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저분하게 늘어진 이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나?
국수나무입니다. 여기에 이제 흰색 꽃이 자잘하게 피는데 꽃도 꽤 이뻐요. 꽃도 꽤 이쁜 반면에 이렇게 순이 생깁니다. 이렇게 순이 생기면 이 순을 꺾어서 생으로도 찔레순처럼 먹을 수 있고요.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은 국수나무입니다. 위쪽에 뭐 전원주택 짓는지 공사를 해서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골짜기 주변에 사람도 사는 계곡 주변입니다. 이런 주변에 깊게 안 들어오셔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너무 급하게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저처럼 많은 양의 나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진짜 저희 집 뒷동네 뒷산 골짜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